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따져 묻고 이혼하시겠어요? 아니면 참고 증거를 모으시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상간녀의 남편이 직접 찾아와서 거에게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아직 이혼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죠. 대체 왜 상간녀의 남편이 이런 황당한 제안을 한 걸까요? 그리고 이 여성은 왜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지금부터 한 여성이 6개월간 철저히 준비한 완벽한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직장인 여성입니다. 한때는 오늘 밤 잠들면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할 만큼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제 남편은 소심하고 과묵한 성격이었어요. 연애할 때도 모든 걸 제가 리드했죠. 식당 가서 메뉴 고르는 것부터 결혼 준비까지 전부요. 친구가 많지 않았고 퇴근하면 바로 집에 왔어요. 주변 친구들은 부러워했죠. 너 좋겠다. 남편이 칼같이 집에 오고 저희는 둘 다 좋은 직장에 다녔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습니다. 결혼 생활은 그냥 무난했어요. 문제가 없었죠. 아, 딱 하나 빼고요. 바로 시동생이었습니다. 시동생은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결혼 전부터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골라서 했습니다. 유학 다녀왔으면 거기서 연애도 해봤겠네요. 에이, 다 공부한다고 하면서 할 건 다 하던데요. 제 핸드폰을 마음대로 보면서 이 남자 누구예요? 하고 묻고 비싼 가방을 들고 가면 노골적으로 달라는 표현을 했죠. 심지어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공동 명의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부모님이 제게 증여해 주신 집인데 말이죠. 결정적으로 사이가 틀어진 건 시아버님 생신 때였습니다. 용돈을 드리기로 했는데 시동생이 멋대로 비싼 선물을 골라놓고 제게 돈을 내라고 한 거예요. 오빠랑 둘이 돈 벌면서 이 정도 선물 사는 게 그렇게 아까워?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전화했고 그날 시댁에서 시동생은 크게 혼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동생은 조용해졌어요. 적어도 겉으로는요. 그렇게 평온한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남편이 헬스를 시작했습니다. 시동생의 남자친구가 헬스 트레이너였고 그 헬스장에 등록한 거였죠. 처음엔 좋은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했어요. 남매끼리 운동하는 것도 좋고 술 마시고 다니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제가 일찍 퇴근해서 같이 운동 가자고 하면 갑자기 오늘은 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거절했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날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아까부터 누구랑 그렇게 문자해? 그냥 친구. 수상했죠.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몰래 핸드폰을 봤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은 시동생이었어요. 언제 올 거야? 오늘 못 가. 끝나고 혜영이랑 치맥할 건데 안 와? 그냥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고 나와. 혜영이라는 사람. 누구지?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자는 척 했습니다. 남편이 헬스 갈 시간이 되자 바로 나가더라고요.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옷을 챙겨 입고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헬스장 앞에서 한두 시간 기다렸을까요? 시동생과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젊은 여자가 급하게 뛰어나오더니 남편의 팔짱을 끼는 거예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더라고요. 이번엔 시동생한테 전화했습니다. 시동생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 오빠 운동 중이라 전화 안 받는 것 같은데요? 이따 운동 끝나면 집에 가겠죠. 제 눈으로 세 사람을 보면서 전화하는데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다니.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함부로 나서면 안 되겠구나. 증거를 모아야 해. 집에 돌아와 혼자 울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왜 그래? 왜 울어? 당장 따져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영화 봤는데 슬퍼서. 다음 날 회사 근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메시지, 통화 내용, 사진, 영상.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원하는 판결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결심했어요. 모든 증거를 모으겠어.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왔다 갔다 할 줄 알았는데 나가지 않더라고요. 오늘 운동 안 가? 이제 안 가. 환불받았어. 날씨도 추워지고 귀찮아서.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눈치챘다고 생각하는구나. 남편의 핸드폰은 이미 잠겨 있었고 차는 제가 타고 다녔기에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정신과에 가서 울기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렇게 증거도 못 찾고 괴로워하던 어느 주말, 낯선 남자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가 제가 아는 이름을 말했어요. 혜영. 남편 핸드폰에서 봤던 바로 그 이름. 아파트 1층에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셨죠? 제 명함입니다. 회사로 찾아오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꽤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제 아내가 당신 남편이랑 만나고 있습니다. 계속 참으실 건가요? 그러면서 보여준 사진. 헬스장에서 남편 팔짱을 끼고 걸어가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 상당한 금액을 드릴 테니 아직 이혼하지 마세요. 황당했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난 후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상간녀 남편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제 아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결혼 후 계속 바람을 피웠어요. 아이 때문에 매번 참아줬지만 이번엔 정말 끝내려고 합니다. 그는 아내의 친구와의 통화를 몰래 듣고 모든 걸 알게 됐다고 했어요. 곧 당신 남편이 집을 얻을 거래요. 같이 살림 차릴 거라고 하더군요. 그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집을 얻고 살림을 차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실한 가정 파탄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나서면 그들이 눈치채고 증거를 없앨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는 자신의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게 이혼하고 저에게 상당한 보상을 주겠다고 했어요. 제 아내는 애를 낳기 전부터 일도 안 했고 애도 안 봤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 분할이 제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보상을 드려도 저는 이득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말했죠. 이왕 이혼하는 거 제대로 두 사람을 나락으로 보냅시다. 그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정신을 차리고 남편을 예전처럼 대했습니다. 자기 운동 좋아하는데 헬스 안 가서 어떡해? 다른 운동을 해볼까 생각 중이야. 남편은 곧 테니스를 시작했어요. 당연히 그 여자를 만나는 핑계였겠죠. 퇴근하고 치러 가면 춥지 않아? 괜찮아. 회사 근처 야외 테니스장에 직장인들 많이 와. 어느 날은 일부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친정 가. 자고 올 수도 있어. 그래, 오랜만에 가는 건데 자고 와. 남편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친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상간녀 남편이 알려준 레스토랑으로 갔죠. 친구와 함께 떨어진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그날은 상간녀의 생일이었어요. 친구가 화장실 가는 척 영상으로 두 사람을 찍어줬습니다. 봐봐, 테이블에 있는 거. 반지 케이스 맞지? 그러네.
둘 사이가 진짜 진해 보인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증거 확보가 최우선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 생신 때문에 시댁에 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시동생이 남편 자켓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오빠, 나 게임 좀 할게. 이제 집 갈 건데. 아, 딱 10분만. 바로 이때다 싶었습니다. 시동생은 소파에 앉아 남편 핸드폰으로 게임을 시작했어요. 저는 천천히 시동생 뒤로 지나가면서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번 잠들면 쉽게 깨지 않는 남편. 새벽 내내 핸드폰을 볼 수 있었어요. 패턴을 입력하니 잠금이 풀렸습니다. 드디어 모든 걸 볼 수 있었어요. 톡, 문자, 통화 녹음, 전부 다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20대로 상당히 어렸어요. 두 사람은 더러운 불륜이었지만 본인들은 사랑이라 생각했겠죠. 남편은 상간녀에게 다정한 편지도 쓰고 명품도 사줬더라고요. 저랑 연애할 땐 백화점에서 말도 못하던 소심한 사람이 다른 여자에겐 아낌없이 퍼주고 있었습니다. 욕이 절로 나왔지만 참았어요.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촬영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 핸드폰 보는 건 쉬웠어요. 그리고 남편이 차를 쓴다고 하면 기꺼이 차를 줬습니다. 블랙박스에 증거가 찍힐 것 같아서요. 자기 요즘 차 안 가지고 다녀. 아침에 차가 너무 막혀서. 자기 쓰려면서. 남편은 매일 차를 타고 다녔고 저는 남편이 퇴근하면 주차장으로 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남편이 상간녀와 살 집을 얻었다는 것을요. 기가 막혔습니다. 블랙박스로 집 주소를 알아냈고 직접 가봤어요. 남편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 상간녀가 나오는 모습, 전부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두 사람이 장보고 들어가는 모습도요. 당장 쳐들어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했거든요. 미치기 직전이었지만 완벽한 증거를 위해 꼭 참았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무 예고도 하지 않고 소송을 시작했어요. 상간녀에게도 소장을 보냈고요. 남편에게 소장이 도착한 날,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별로 들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난 이혼 못해. 그럴 줄 알고 소송하기로 마음먹은 거야. 바로 그때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 우리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 이혼한다고? 그래. 그럼 가자. 나도 드릴 말씀 있었는데. 시댁에 도착하자 예상대로였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조용히 넘어가라. 바람 피운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요? 이혼하겠습니다. 그때 시동생이 끼어들었어요. 남편 간수도 못 해놓고 무슨 유분을 따져? 저도 한마디 했죠. 돈 있으세요? 저한테 위자료 줘야 할 텐데 지금 그렇게 말하면 금액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러자 시부모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 죄 없는 우리 딸한테 왜 화풀이야? 화풀이요? 시동생이 바로 둘의 바람을 숨겨주고 감싼 사람이에요. 저는 남편 핸드폰에서 발견한 시동생과의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혼내고 사과받았던 그날, 시동생이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두고 봐. 내가 오빠랑 이혼시키고 말 거야. 완전 사이코 같은 게 들어와서 감히 나를 건드려? 오빠, 정신 차려. 언니 보통 아니야. 그리고 남편이 상간녀를 처음 만났을 때 시동생이 보낸 메시지도요. 오빠, 아까 그 여자 마음에 들었어? 내가 연결해 줄게. 나이도 어리고 결혼 안 했을 것 같던데. 시동생은 발뺌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 여자가 결혼하고 애까지 있는 줄 몰랐다고요.
그걸 알든 모르든 유부남인 오빠한테 여자를 연결해 준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저는 시동생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남편이 주식으로 번 돈으로 상간녀와의 집을 마련했다는 것도 알아냈어요. 자기 능력으로 번 돈인데 왜 탐내냐고. 하지만 법은 명확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 번 돈은 재산 분할 대상이었죠. 제 명의의 집은 결혼 전 증여받은 것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었고요. 상간녀 소송도 순조로웠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쳤고 상간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자식이 없다 보니 이혼 절차도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송으로 상간녀, 남편, 시동생 모두에게서 위자료를 받았어요. 더러운 돈이었지만 두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낸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언니가 사는 집 근처로 이사했어요. 친정 부모님과 언니가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 남편이 회사 앞으로 찾아왔어요. 다시 시작하자. 정말 기가 막혔죠. 그 여자는 남편한테 돌아갔대. 용서받고 너도 날 받아주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 너 지금 소송 중 아니야? 그 여자 남편이 너한테 상간 소송 안 했냐고? 전 남편은 놀랐어요. 상간녀 남편과 제가 연락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이혼하고 나서 전 배우자한테 찾아오면 스토킹 범죄로 신고할 수 있어. 안 꺼지면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전 남편은 그제야 도망쳤습니다. 상간녀 남편도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시동생은 남자친구 집안의 반대로 결혼이 무산됐고 전 남편은 회사에 소문이 퍼져 안 좋은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인과응보 아니겠어요? 본인들이 한 짓이 있으니 당연히 책임져야죠. 저는 요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 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있어요. 6개월간의 고통스러운 증거 수집. 쉽지 않았지만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감정적으로 바로 행동했다면 증거 부족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상간녀 남편의 제안이 없었다면 두 사람이 집까지 마련하는 결정적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을 겁니다. 복수는 차갑게, 계획은 철저하게. 이게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좋은 날만 가득하길 바랍니다.